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3년 11월 1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저성장 구조는 뉴노멀이라는 부제가 부각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9월까지 실속 없었네. 매출 늘었지만 이익 못 남긴 상장사. 최성준 기자가 비즈와치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매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대폭 감소했다. 현대차, 기아, 코스피 영업이익 1, 2위를 차지했고 여전한 적자늪 한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2023년 3분기까지의 누적 결과를 보면은 매출액이 약간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53조에서 95조 원대로 떨어졌고요. 순이익은 119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도 매출은 좀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 13조 원에서 9조 원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하는 대로 한국 저성장 구조는 이제 뉴노멀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터널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본 언론은 한국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 분수도 모르고 중국은 끝났다 해서 그렇게 비아냥적인 언론 일본 뉴스의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디플레이션이 이제 중국과 마찬가지로 시기에 도달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가 우리의 최대 과제가 되겠죠. 2025년 서울 김포구 주민투표를 결정한다. 특별법 발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서 매우 미래지향적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바이든 신중하게 계획된 정상회담 끝에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다 끝내놓고 회담을 코리아 타임즈 2023년 11월 14일자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 회담을 하면서 이 같이散歩하는 게 찍힌 장면입니다만은 중국은 미국의 친구라고 시진핑 기업들 만찬소 투자 호소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다 회담을 끝내놓고서 어, 바이든은 시진핑은 독재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기껏 불러놓고서 독재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요즘은 권위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독재자라고 지칭하면은 중국이 회담한다고 해가지고 뭐 고무적으로 그 본론 보도를 했다가 뜨거라 해가지고 그에 엄청 뭐 불만을 표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바이든이 중국의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한 후 안토니 블링컨이 승리하는 순간을 보여주며 몇 달간의 신중한 외교를 끝냈습니다. 이 제목하고는 틀리게 영어식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직역을 해봐도 AI는 직역해서 번역을 하겠죠. 톰 포터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는데 독재자라고 칭하는 그런 발언의 순간이 찍힌 거고 블링컨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황망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토니 블링컨은 2023년 11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을 독재자로 묘사한 것에 대해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봐요. 그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정보 형태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독재자라고 말했다.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미중 외교 관계는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국가의 합법적 통치자로 하는 하나의 중국의 정책을 인정하고 독립된 대만섬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면서도 지지하지 않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국양제를 계속 가라. 이런 게 이제 미국의 정책이라는 거죠. 참 모순된 정책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모순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현실 세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논리 같은 데서는 모순은 해결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현실 세계는 이렇게 모순이 있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마이너스 관계 기껏해야 제로로 돌아갔을 뿐 라고 요미우리 신문에서 오타니 데치오라는 사람이 기고한 내용은 이런 제목입니다. 마이너스였던 관계가 기껏해야 제로로 돌아갔을 뿐 도저히 앞으로 나가갔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기업 총수들과의 만찬에 나선 것도 중국 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일즈맨으로 온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정상, 국방, 군 고위급 대화를 재개했고 AI 대화 창설 합의도 했는데 대만 문제 양측 입장 밝히는데 그냥 그쳤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담에 앞서서 서로 악수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근데 뭐 하려고 회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관심은 되게 가는 거죠. 시진핑 대만 통일의 중국 막다른 골목 미중 내 뜻밖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세와 유키히로 저널리스트가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중국 시진핑 정권이라고 했고 태평양은 과거 시진핑이가 한참 자신감이 있을 때 태평양은 미중 양국을 수용하기에 충분히 넓다. 그러니까 반씩 나눠 갖자. 건방을 떨었는데 이번에는 태평양에서 지구로 무대를 한층 키워서 표현을 했는데 이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그거이 아니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중국 인민들한테 가오다시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한꺼풀 벗기면 내신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화적 통일이라면 미국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죄송합니다. 얘기를 풀어나갔지만은 아마 평화적 통일에도 대만 흡수 통일 안 된다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막다른 골목이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냐. 이번 LA 회의가 APEC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일라이 러트너 국방차관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대만은 주요 무역로를 따라 위치한 대만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데 결정적 요소로 중요하다고 증언하며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때문에 평화적 통일도 안 된다. 그런 얘기겠어요. 허세를 부려봐도 정상회담에 응한 사실 자체가 중국의 막다른 골목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대만 통일은 그래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미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중국의 상황은 미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바로 이 소련이 해체돼서 러시아가 됐듯이 중국 해체입니다. 그래서 신장 위구르 투르크족이죠. 우리하고 조상이 먼 조상이 같습니다. 티벳 독립하고 그리고 만주의 독립이 해결책이다. 만주 청나라가 만주족이었죠. 청나라 때 그렇게 나라를 넓혔는데 자기네가 그렇게 나라를 넓힌 적이 없어요. 공산당 티벳도 청나라 때 어느 정도 넓혔었고 신장 위구르도 넓혔었기 때문에
지금에 그렇게 된 거고, 만주는 원래 청나라가 지배하던 데니까 그 만주족 출신들이니 이것이 이제 복귀가 돼야죠. 그래서 중국은 그냥 농업하는 국가 정도로 남아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래야 전 세계가 이제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패권 대립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연관 뉴스가 계속 편집을 해봤는데요. 바이든 업무량 완화에 감사 기시다 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원 게시물이라고 이상하게 그 번역이 됐네요. 코리아 타임즈에 했는데 순서는 일본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어느 국가와도 전쟁하지 않을 것. 아까 뭐 그런 얘기도 나왔죠. 시진핑 발언 뜯어보니 미 인정할 테니 마지노선 넘지 말으라고 중국의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를 반대로 미국 발언을 뜯어보면 중국 까불지 마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목요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미국 대통령 직무 수행에 부담을 덜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한국 당국자가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와 별도로 모스크바가 아니고 모스크 뭐 근데 이게 뭐 맞는 명칭인지 모르겠어요. 삼국 정상이 기념 촬영을 한 뒤 10여 분간 대화를 나누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태호 백악관 국가안보수석보좌관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에이펙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국들은 짧게 짧게 서로 좀 저기 반갑시다. 또 만났네 해가지고 이제 인사하면서 인사치레하는 말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기술 협력의 파트너는 정치 시스템, 이념, 가치 측면에서 거의 100%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다. 한미일 삼국은 이렇게 쭉 계속 가자. 좋은 얘기입니다. 중국이 해체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좋은 성과, 시진핑 한중 협력 희망, 샌프란시스코 최경훈 기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환담을 했다. 작년 G20 정상회의 후 1년 만이다. 이게 뭐 정상회의도 아니죠. 그냥 큰 회의 때 서로 만나가지고 인사하는 정도고 뭐 덕담 나누는 정보를 뭐 정상회의 뭐 이렇게 표현할 게 뭐 있겠습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3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3분가량이 회담이냐? 미중 회담은 한 4시간 한 거니까 그건 회담이에요. 그리고 뭐 바이든이 한 80% 떠들고 시진핑은 한 20% 떠들고 주로 중국이 많이 듣는 입장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 언론이 이 16일 날 저도 그 방송한 거에는 그 시진핑하고의 정상회담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보도를 너무 가능성만 가지고 보도를 하는 수준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우리나라 한국 언론이 그런 거를 생각해 봅니다. 뭐 또 보도를 하는데 양측이 12명씩 배석을 했다. 전에 회담은 8명씩 배석을 했는데 이만큼 중요하다. 그 내용 취재할 생각은 안 하고 겉으로 보이는 그 따위만 하는 한국 언론의 수준의 뉴스를 인용을 좀 했는데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참 그 한국 언론의 그 수준이 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좀 밑바닥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리튬 보유 1위 칠레와 정상회담 했다. 요거 얼마나 시간 걸렸는지 모르지만 광물 파트너십을 우리가 희망하는 거로 칠레가 그 리튬 원 저기 이 뭐죠 광산 그 염전같이 이렇게 그 하는 거죠. 흑연은 한국 기업 아프리카로 눈 돌리고 있는 중. 요건 뭐 제가 좀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냥 만나서 에이펙 회의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셨소? 뭐 그 정도 선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하마스 정부 청사를 폭파했다. 벤 파머 텔레그라피에서 보도를 했는데 폭파 전, 폭파 당시, 폭발 후에 먼지와
둘러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하마스 살인범들을 위한 피난처나 피난처는 없습니다. 이게 가자지구 병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병원을 은폐로 해가지고 적십자나 유엔 뭐 이런 거에 그러니까 위장 전술을 병원의 환자리나 어린애들을 그 방패막이로 한 하마스 애들을 그래서 피난하라고 이스라엘은 선전 아니 그 예방 얘기를 해놓고 가서 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의 전단 투하 작전 확대 신호를 줬다. 자, 이제 떠나세요. 우리가 또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전단은 쿠자와 아바산, 바니 수일라 그리고 알카라라 등의 마을들과 인근 지역들의 이름을 붙였다. 이런 데로 피난 가시오. 거기는 우리가 안 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렇게 벽돌 갖다 놓고 불을 떼가면서 이 우리나라 그 소뚜껑 같은 데다가 그 뭐 밀가루 떡 같은 거 얹어 놓고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죠. 부엌도 없는 데서 어떤 천막 아주 간이 천막 같은 데서 이렇게 먹을 것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장면을 소개하면서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방위 사령부는 가자병원 습격에서 MRI 스캐너 뒤에 숨겨진 AX-47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병원을 위장으로 해가지고 병원을 공격한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얘네들의 위장 전술이다. 그래서 이런 폭파하는 대단히 폭파 물량을 하고 폭파한 다음의 장면인지 어떤지 다른데 폭파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 탱크가 이 진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백악관 바이든 취임 후 한국 대미 투자 최소 72조 원 정미아 기자가 조선 비즈에서 보도했는데 백악관이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약 2천억 달러, 258조 원 정도를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한국은 거기에 555억 원으로서 약 72조 원대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난 대미 투자액의 4분의 1 이상, 25% 이상이 한국 투자다. 그만큼 한국 투자가 높다. 이런 거로 해서 차관 이 무역 자유화가 이제 끝났고 자국 이기주의로 가는 게 현실인데 정부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혜택 이런 등등을 위해서 좀 더 계속 살기 위해서는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법을 만들었죠. 그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반도체법, 칩스법이라고 해서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경제는 엄청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규슈 경제권 10월 수출 1.1조 엔으로 사상 최대, 자동차 반도체 호조 18개월 연속 플러스. 모지 세관은 16일 규슈 경제권, 큐슈, 야마구치, 오키나와 10월의 무역 통계를 발표했다.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6%가 증가한 1조 1031억 엔으로 1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1개월 수출액으로는 비교할 수 있는 1979년 이후 최고였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관련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의 아니 일본 본토의 그 경제 상황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향후 뭐 홋카이도하고 그다음에 서쪽에는 큐슈 지방의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들 이런 정도로 해서 수출 실적이 꽤 늘어났다. 요거는 뭐 오키나와께 좀 실질적으로 밑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경제권
그러니까 요거 그 큐슈 여기 그 북 기타쿠슈 북구슈 도시에서 그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그 신칸센도 연결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 앞을 옛날에는 우리가 현해탄이라고 불렀고 요게 이제 야마구치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이 제일 자이니즈 코리안 제일 동포들 그다음에 후쿠오카 이런 등등의 한국 그 카지노의 대부 뭐 이런 사람들이 일본 경제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고 큐슈 지방에서도 뭐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나름 이 큐슈 지방이 일본 그 경제권으로서는 향후에도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지 않겠냐. 특히 가운데 중부지방에 있는 큐슈 중부지방에 있는 큐슈가 어,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양상이 예측이 됩니다. 어, 그냥 만약 돈이 있다면 큐슈에 가서 뭐래도 좀 투자해보고 싶은 집값이 싸야 되니까 집이라도 한 채 좀 사놓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